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12-8강으로 남성의 무죄사주와 궁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궁합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다 신약사주, 그러니까 남자의 사주에 재성운이 많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떤 궁합을 갖게 되는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제가 전혀 없는 무죄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사주라는 것,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운이라는 것은 돈과 여자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돈과 여자에 있어서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성과의 궁합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죄사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무죄사주라고 할 때 재성운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화토금수 오행은 그 인간에게 상징하는 것이 모두 중요한 것만 상징하고 있습니다. 뭐 재물운이라든가 배우자운이라든가 직장운이라든가 건강운, 자식운,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오행이든지 하나가 없다는 것은 그 사주는 약점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죄사주라는 것은 남성의 사주에 있어서 재성운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안 좋지만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재성운이라는 것은 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재성운이 없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성운이 육친적인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와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복도 별로 없고 아버지 복도 별로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죠. 재물운도 별로 안 좋고 배우자 운도 별로 안 좋고 아버지 복도 별로 없다, 이 얘기니까 무죄사주라는 것은 그 남성에게 있어서는 큰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재물운에서 봤을 때에는요, 이 남자분이 그 재가 없다는 것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좀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돈을 벌면 그 돈을 부인한테 맡기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좋은 기회를 잡아갖고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돈을 계속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이 돈을 계속 불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다가 뭐 사업해서 날린다든가 뭐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사주인 남성들은 돈을, 그러니까 경제권을 부인에게 맡기고 본인은 돈만 벌어다주는 그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죄사주라고 해갖고요, 이 사람이 무조건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대운이나 일년운에서 재운이 들어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재성운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인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부인이 혹시 바람을 피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성운이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없는 것은 채우려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운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밝히고요. 그리고 그 재성운이 없는 남자들이 오히려 부인을 더 간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무죄사주인데 여자도 무관사주잖아요. 그러면 둘 다 이성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해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남녀 모두 공망이면 그 사이가 더 좋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남자도 무죄, 여성도 무관 이러면 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이 무죄사주일 경우,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남성과의 관계가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하다는 얘기는 별로 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재성운이라는 것이 관성운을 생해주잖아요. 근데 관이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생해주는 재성운이 없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러니까 남자와의 관계가 건조해진다. 별로 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고 싶으면은요, 꼭 재성운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재성운을 생해주는 식진상간운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 남자를 나타내는 관운도 중요하지만 그 관운을 생해주는 재성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무관사주는 아니고, 이제 그 재성운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연지나 월지에 재성운이 있으면 이 남자에게는 어머니처럼 포근한 여성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묘야실론에서 이 연주와 월주라는 것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조부모하고 부모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성운이 있으면 이 남자는 어머니처럼 포근한 여성이 맞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보통 결혼을 할 때에는 서로 그냥 뭐 여자가 예쁘다, 아니면 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결혼을 하죠.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한눈에 반해갖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 맞는다 뭐 이러면서 이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스타일보다는 어머니처럼 포근한, 자기를 감싸주는 그런 여성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일지나 시지에 재성운이 있으면 동생처럼 친근한 배우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 어머니 같은 여성이 아니라 동생처럼, 그런 친구처럼, 친구 같은 그런 배우자가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사주를 이렇게 봐갖고요, 나의 재성운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에게 맞는 여성 스타일은 어떤 여성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건데, 연지에 재성운이 있을 경우 여자를 일찍 만나게 되고, 시지에 있을 경우 늦게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딱 있을 때 연월일시가 있으면 금묘화실론에서 연주하고 월주는 젊었을 때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에 만약에 재성운이 있다 그러면 여자를 일찍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시지에 있다 그러면 늦게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일부 종사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가르칠 때에는 뭐 연주에 있으면 이혼할 확률이 높다, 월지하고 시지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제 분석해본 결과 별로 타당성이 없고, 어디에 있든지 일부 종사 여부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구성이 나쁘면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결혼 정년기를 놓치면서까지 늦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막 30대 후반 40살 돼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사주 구성이 나쁘면 그래야 이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금묘화실론에서 그 단위를 갖다가 한 20년으로 잡는 거예요. 19년이나 20년. 그래서 그 연주는 1살서부터 19살까지, 월주는 20살서부터 38살까지, 이런 식으로 이 4단계로 해가지고 그 19년씩 잡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 운이 안 좋다 그러면 38살 이후에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심하죠. 왜냐하면 이혼을 했으면 했지, 그렇게 뭐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결혼 정년기까지 놓치면서까지 그렇게 늦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한 30대 초중반, 그 배우자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30대 초중반 이때쯤에 하는 게 좋고,
20대는 너무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막 청년 실업도 심하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꾸 결혼 시기가 늦춰지죠. 그래서 한 30살에 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늦게 하는 거냐, 뭐 평균이 30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어차피 아이를 낳으면 내가 35살 때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내가 45살이 돼야 애가 10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뭐 늦게 하든지 일찍 하든지 간에 일단 아이를 낳을 생각이면은 너무 늦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사주 구성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좀 늦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늦게 하더라도 적당히 늦게 해야지 그 결혼 정년기까지 놓치면서까지 막 38, 39, 40 막 이때까지 결혼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노처녀로 노총각으로 그렇게 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 운이 아무리 안 좋아도 30대 초중반 이때까지는 다 결혼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혼을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무제사주 남성의 특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든지 그 예제가 중요하죠. 이론보다는 실제로 이 사주를 보면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아들 둘을 18년 동안 혼자 키우면서 여러 사업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번창되어서 3년 후엔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만 하면은 이제 평생 먹고 살 돈을 다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들 둘을 18년 동안 혼자 키우면서 살으셨으면 이제 뭐 그 젊었을 때 이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51살이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 이때 이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아들 둘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았고, 그 지금 현재는 사업이 잘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민년 을사월 정해일 갑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돌,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돌,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금기운이 재성운에 해당이 되죠. 재성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이 사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남자 사주는 재성운이라는 게 돈과 여자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나타내지만, 그러면 돈으로 재성운을 볼 때하고 배우자운으로 볼 때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지장간에 재성운이 있잖아요. 지장간에 지금 여기 경금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돈을 버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분은 36세서부터 45세, 46세서부터 55세 이렇게 남자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30대 중반서부터 50대 중반까지 또 금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에서도 받쳐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장간에는 있더라도요, 사주 원국에 재성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와의 관계, 여자와의 관계는 좀 안 좋아진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거 하나만 볼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분을 보시면은요, 일단은 비경겁제가 강합니다. 월지 포함해서 3개가 화기운이 비경겁제죠. 그러면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요, 일단 부부관계를 한번 의심하셔야 돼요. 비경겁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고집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존심이나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경겁제 나올 때마다 자존심, 고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비경겁제 강한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고집이 센지 안 센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 고집이 센 거죠. 은근히.
그래서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분은 정해일주에서 이 해수가 배우자궁이거든요. 이것이 사해충으로 여지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으로는 원진살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이쪽으로는 사해충, 이쪽으로는 원진살, 이렇게 되니까 배우자궁이 안 좋다고 봐야죠. 거기에다가 비경겁제까지 강하고 재성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이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물론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겠죠. 아들을 2명이나 혼자 키우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사업을 해갖고 3년 후에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도 돈을 많이 벌어놨지만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3년 후에는 평생 먹고 살 돈을 다 벌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나이가 이제 51세니까 46세 경자대운, 이때가 이제 금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이 36세 신축대운하고 46세 경자대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재성운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 사주는 목화가 기신이거든요. 지금 목기운하고 화기운하고 월지 포함해서 5개나 되니까 이 화기운의 힘을 빼주는 재성운은 용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기운도 관성운인데 이 화기운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걸 제어하는 수기운도 용신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6세 경자대운도 괜찮다고 봐야죠.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도요, 일단은 목화만 들어오지 않으면 괜찮다고 봐야 돼요. 목화만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도 괜찮고, 그래서 이분이 충분히 3년 후에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할 수 있느냐?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재성운이 이제 배우자운이 깨지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자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계속 안 좋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만 해당이 돼요. 첫 번째만.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나는 여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볼 때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20대 남녀하고 한 40대나 50대 가지고 재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 남녀 간의 궁합은 달리 봐야 돼요.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냐면요, 나이 들어서 한 40, 50대 가지고 보는 궁합은 사주 원국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재혼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배우자궁은 한 번씩 다 이혼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배우자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은 안 좋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대 남녀는 볼 거 다 봐야죠. 그래서 배우자 운이 안 좋아도 이것이 첫 번째 해당하는 사람만 안 좋은 거고, 이분이 재혼을 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사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48살이죠. 48살이고 교도관입니다.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이에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이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몇 달 만에 그냥 딱 끝난 거죠.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40쯤에 재혼을 해갖고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가 이제 몇 달 만에 헤어지니까 미안해가지고 집안에서도 볼 면목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소극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대 정도 돼갖고 남들은 다 결혼하는 그 시기에도 결혼한다는 말을 못 꺼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노총각이 돼갖고 40쯤 돼갖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고향인 지방에, 지금은 서울 쪽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데 최근에 지방에 있는 교도소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 고향 근처로요.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서울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저기 그 완전히 산골짜기에 있는 그 지방으로 이제 정근을 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술년, 갑신월, 무진일, 을묘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셋, 화기운은 없고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행이 좀 치우쳐져 있어요. 토기운, 목기운, 금기운으로 치우쳐져 있고 인성운에 해당하는 화기운과 재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간은 갑경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천간이 갑경충으로 깨지고 있고요. 그런데 일간을 포함하지 않은 거니까 큰 충격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18살서부터 27살까지 병술대운에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때 천간의 병화는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정확하게 깨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병술대운에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살서부터 37살까지 정해대운은 진의 원진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여자들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뭐 그냥 유부녀도 만나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만나면서 만났다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결혼을 할 만한 여자들은 안 만난 거죠. 그런데 이때 대운을 보면 원진살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사람들이 가장 왕성하게 여자들을 많이 만나는 이 18세서부터 37세까지 20년간 배우자 운이 다 깨진다는 점에서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38살서부터 47살까지 무자 대운, 이때까지 수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여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은 수기운이 지지에 들어오더라도요, 똑같은 수기운이라도 이 자수하고 해수는 다르죠. 일단은 해수는 원진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 운이 안 좋아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만나는 여자들은 많더라도 진짜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만한 여자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38세 무자대운에 자수가 들어오면서 신자진 수국으로 수기운이 강해집니다. 이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제사주라고 하더라도 흘러가는 대운에서 잘 받쳐주면, 그리고 꼭 대운까지 대운이 만약에 안 받쳐준다. 그렇다면 1년 운이라도 들어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회는 반드시 있다. 당신이 무제사주기 때문에 여자운이 좀 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못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흘러가는 운에서 기회를 잘 잡으면 얼마든지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이 특히 남자분들에게는 돈과 여자라는 건 거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제사주라 그래서 당신 재물복 없고 여자복도 없어. 이렇게 딱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이렇게 그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38살이죠. 현재 부인과 사이가 안 좋고요. 부인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할까 말까 지금 여자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 남자분이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관심이 없으면 여자가 많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직업은 버스 운전기사고요. 본인이 결정을 못하고 어머니와 여동생 말에 많이 의지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또 싫어해요. 이렇게 본인이 있잖아요. 어머니나 아니면 자기 그 시댁 식구, 뭐 형제들이나 이런데 이렇게
많이 의지하면 거기에 휘둘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좋아합니다. 마마보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기 남편을.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신년, 무인월, 임신일, 신해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없고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넷, 수기운이 2개입니다. 인성운인 금기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인성운은 이렇게 많은데 식신상간운이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지라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식신상간운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깨져요. 인신충으로. 이쪽으로도 인신충, 이쪽으로도 인신충, 쌍충으로 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간운이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이 인성운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고계라 그랬잖아요. 사고계. 교통사고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많아요. 근데 생각이 이제 머릿속까지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행동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식신상간운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성운이라는 게 육친관계에서 뭐냐면 어머니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를 나타내는 인성운이 이렇게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이 적중률이 그렇게 뭐 막 95% 이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인성운이 강하면은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강해요. 그리고 없잖아요. 인성운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무슨 도움을 받고 뭐 이런 어머니 복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성운이 강한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딱 봤을 때 혹시 이 남자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이 남자가 혹시 마마보이는 아닌가, 어머니의 영향력이 강하지 않은가, 이 점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시어머니 입김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그걸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막 양쪽에서 바가지 긁는 거죠. 막 부인은 남편 바가지 긁고 어머니는 또 거기 앉으려니까 또 아들을 이용해서 같이 싸우고 그러면서 그 여자 입장에서도 피곤한, 부인 입장에서도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궁합을 딱 볼 때 이 남자가 인성운이 되게 강하다. 그러면 이 남자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지? 거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지지가 전부 다 역마살로 되어 있으니까 버스 운전기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성운이 이렇게 강한데 식신상간운이 약하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여동생 말에 많이 의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살서부터 31살까지 이때가 이제 인신사 3형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이 20대 운이 별로 안 좋았다고 봐야죠.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32세 이모대운인데요. 32세 이모대운인데 그 부인과 사이가 안 좋고 뭐 이혼을 고려하고 있고 그게 병신년이었거든요. 병신년? 올해가 정유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작년에 이 사연을 신청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신년 같은 경우는 또 안 좋죠. 천간이 병임충에다가 일단 재성운이 깨지잖아요. 수국화로. 거기에다가 또 그 충을 받고 있는 신금이 또 들어오니까 귀신인 신금이 또 들어오니까 이 37세 병신년이 매우 안 좋은 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이 되면 조금씩 나아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이혼 같은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제사주잖아요. 무제사주인데 지지에 병화가 하나 있지만 천간이 병임충으로 깨지고 일간과 병임충으로 깨지고
이 화기운이 별로 힘을 못 쓴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32세 이모대운에 이제 화기운이 들어와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그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으면 결혼 정년기에 대운에서 딱 받쳐줘야 돼요. 대운에서 결혼 정년기에. 그랬을 때에는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운에서도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좀 애로점이 있다고 봐야죠.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입니다. 부부가 같이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자격증에 있는 부인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하고 2006년에 알코올 중독 위기를 넘겼고, 술 취하면 부인을 구타하고 이혼 위기도 넘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마른 몸매와 인상은 신경질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건강이 염려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2003년에서 2006년에 그 알코올 중독 위기를 넘겼다고 했는데 38세 정해대운이었죠, 그때가. 이분이 사주를 보면 사주도 오행이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경자년 개미월, 개묘일, 을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기운이 셋, 화기운이 없어요. 재성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지장간에 정화가 하나 있지만 지지가 정계충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셋, 비경겁제가 강하고요. 그리고 식신상간운도 강합니다. 그래서 식신상간운이 강하다는 건 남자가 있잖아요. 비경겁제가 강한데 식신상간운도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관성운이 만약에 약하다. 이분은 지금 관성운이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성운이 만약에 없다. 그러니까 남자인데 비경겁제도 강하면서 식신상간운도 강해요. 그런데 관성운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도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자녀와의 관계도. 왜냐하면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게 관성운을 극하잖아요. 관이라는 게 자식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되게 부부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은 부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자식하고도 별로 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가정적으로는 꽝이라고 봐야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지금 그 할아버지들,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보면 자식들이 안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땠단 얘기예요. 뭐 부인하고 이혼을 했다든가, 그리고 자녀들하고도 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단 얘기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안 찾는 거 아니에요. 독거노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그 비경겁제가 강하면서 간성운은 약하고 식신상간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보시면은요, 이분을 보시면 그 올해가 이제 58세에 해당이 되죠. 58세에 해당이 되고, 지지의 구성을 보면은 도화살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운이 이제 무자대운이고, 무자대운의 끝자락에 와 있고, 내년부터 무자대운의 끝자락에 와 있고, 기축대운, 올해부터 기축대운이 시작이 된 거죠. 무자대운에서 살다가 올해부터 기축대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알코올 중독으로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38세에서부터 47세까지 정해대운, 천간이 정계충으로 깨지는 때였고, 48세서부터 57세까지 무자대운은 자묘 형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뭐 술을 많이 먹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그 얘기만 들었을 때에는, 가만히 얘기만 들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처음서부터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그냥 술주정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막상 보면은 그 복합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과의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망가진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만 듣고 이걸 이제 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재성운이 없단 말이에요. 재성운이 없는 상태에서 28살서부터 37살까지 병술대운은 지금 이분이 괜찮았다고 봐야죠. 개술일간 입장에서 병화는 괜찮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38세 정예대운에서는 재성운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운이 깨진다는 것은 재물적인 부분이라든가 배우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안 좋다고 봐야 되고, 이때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지금 기축대운이니까 기축대운이 이제 시작이 됐고 10년 후에 경인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일단 흘러가는 대운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죠. 이 사주에서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비교적 괜찮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현재 속해 있는 이 58세 기축대운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돼요. 다만 건강에 있어서는 항상 주의를 해야죠. 그 알코올 중독으로 위기를 넘겼을 정도면 지금 몸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몸 상태가. 그리고 사주도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이렇게 오행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부위를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안 좋은 병이 나타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정예대운이나 무자대운은 이미 힘들었지만 잘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래는 비교적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무제사주를 갖고 있는 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무제사주라는 게 그 사주 자체가 불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재물적인 부분이라든가 여자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일련운에서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주의 구성이 안 좋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대처를 잘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전공 심화과정 강좌는 남성의 무제사주와 궁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